인간의 잔인한 욕심은 그렇게 수많은 야생동물들을 하나둘 멸종 위기로 몰아가고 있다. 일주일 후, 우리는 올무에 걸려 한쪽 발을 잃은 오소리를 다시 만났다. 수술 경고가 좋아 회복이 빠른 편이라고 했다. 아직 걷는 모습이 불편해 보이지만 한두 달 후면 거뜬히 뛰어다닐 수 있다고 한다. 불의의 사고로 다리를 하나를 잃었을지라도 일정한 재활 훈련 과정을 거치면은 새 다리로 야생에서 정상적인 동물과 살아가는데 큰 지장이 없습니다. 따라서 야외에서 부상당한 야생동물을 빨리 발견해서 치료기관으로 빨리 데리고 와서 이 치료를 하게 되면은 비록 부상당한 야생동물이라도 정상적인 동물하고 똑같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한쪽 다리를 잘라내는 수술을 한 이 고라니도 재활 훈련을 통해 세 발로 걷고 뛰는 게 자유롭다. 구조대원들의 열정과 의료진의 헌신이 이 작은 동물에게 다시 살아갈 힘을 준 것이다. 센터 안에서 야생동물들의 식사 준비가 한창이다.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치료하는 것만큼이나 쉽지 않은 것이 먹이 주는 일. 동물들마다 일일이 따로 먹이를 준비해야 하는 데다 야생의 습성을 잃지 않도록 본래 먹던 먹이와 최대한 가깝게 제공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야생동물의 먹이 먹는 양도 일일이 기록한다. 네, 먹는 양을 보면은 동물들의 건강 상태도 알 수 있고 회복 상태도 알 수 있기 때문에 일일이 다 체크하고 있습니다. 먹이를 주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 고라니들처럼 사람을 피하지 않는 녀석들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다. 이대로 야생으로 돌아가는 일은 불가능하다. 얘네는 처음에 왔을 때 미아여서 저희가 어릴 때부터 데려온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거의 저희가 우유를 매일 먹여주고 해서 사람을 잘 따르는 편이에요. 다른 애들에 비해. 다른 애들은 어렸을 때는 그래도 거의 따르지만 조금 더 크면은 요 시기쯤 되면은 거의 다 사람을 피하기 마련인데 얘는 저희가 어릴 때부터 키워서 그런지 사람이 와도 피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얘네가 사람들한테 쉽게 다가가고 노출될 위험이 크기 때문에 얘네는 방사하기는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접근하지 않고 먹이를 주려 애쓰곤 한다. 하지만 무슨 일인지 서쪽새가 아무것도 먹지 않고 버티고 있다. 바닥에는 먹이로 준 흰 쥐가 이틀째 그대로다. 이 서쪽새는요, 밑에서 이제 치료를 마치고 이제 날기 밑에는 좀 좁은 공간이 있다 보니까 애들이 비행 훈련 같은 걸 못 해갖고 야외 보호사로 이제 비행 훈련을 위해서 올려왔는데요. 어렸을 때부터 계속 실내에서만 살다가 이렇게 밖으로 나오니까 애들이 환경이 변해서 그런지 먹이를 잘 안 먹어서 저희가 한 이틀째 굶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강제로 금요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를. 결국 소쩍새를 손에 안고 먹이를 주기 시작했다. 이렇게라도 먹일 수 있어 다행이지만 행여 야성을 잃을까 걱정이 앞선다. 먹었습니다. 우리 밖에서 야생에서 살아야 될 애들인데 사고라든지 이런 걸 엄밀히 일어서 이렇게 들어왔을 때 기르다 보면 정이 많이 드는데 그래도 어차피 나중엔 최종적으로는 방사를 해야 되니까 야성을 잃으면은 저희도 이제 어차피 방사를 못하고 얘들 원래 있던 대로 못 가니까 최대한 야성을 살리고 싶은데요. 자꾸 정이 들어서 이렇게 애완견이라든지 이렇게 반려동물처럼 취급을 하다 보니까 얘네도 사람을 따르게 되고 그래서 좀 가슴이 아픕니다. 오랫동안 보살피며 정든 녀석들을 마음껏 안아줄 수 없는 안타까움. 하지만 그들이 행복할 수 있는 곳이 여기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다. 다시 자연으로 돌아가야 할 야생동물들. 치료를 끝낸 수리부엉이가 야생으로 돌아가기 위한 비행훈련을 시작했다. 골절된 이후에는 뼈가 가골이 형성되는 기간이 필요하고 또 가골이 형성이 되면은 이렇게 재활 훈련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좁은 공간에서 좀 더 넓은 공간으로 이 훈련을 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이 2개월간의 실내 비행을 마친 또 다른 수리부엉이. 치료를 받는 동안 멈춰버렸던 날갯짓이 이 훈련을 통해 다시 되살아나는 것이다.